뇌내 피질에서 뇌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즉 운동장 거꾸로 돌지 마! 안 되는 경험이 계속 반복됐을 때 비가 오는데 모든 나무의 냄새들이 향수처럼 미스트처럼 모아서 나한테 선물처럼 내려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컬러 웨이 컬러! 네가 있어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공부를 잘하고 싶은 친구는 모든 친구들인데 왜 공부 잘하는 친구는 거의 없을까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친구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요. 저 아빠 닮아서 머리가 나쁘대요. 선생님 저 공부 방법 몰라요. 해도 안 돼요. 저번 시험 못 봐서 이번에 샌드 풀고요. 개샌드 풀었거든요. 근데 저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부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우리들은 친구에게 카톡 보냅니다. 나 공부할 거예요. 연락님이. 핸드폰도 방에 없고 노트북도 없는데 방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자 엄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방문을 열었을 때 어깨를 움찔하면 안 돼요. 어깨를 움찔하는 순간 엄마는 모든 걸 뭐 한 거야? 진짜 아빠 닮아가지고. 하지만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엄마가 들어올 것 같다. 문을 연다. 책장을 넘긴다. 아 왜? 과일 먹고 하라고. 아 흐름 끊겼잖아. 아 나가. 우리는 다시 손톱과 함께 30분을 보내. 한 번이라도 공유의 몸으로 살아볼 수 있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복근에 빨래하고 점심에 볶음밥 먹을 수 있다면 힐링 캠프 작가들이 저를 섭외하게 될 거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제가 버킷리스트를 쓴 지 불과 6개월 만에 저는 EBS 스타 강사 특강이라는 데 출연하게 되고요. 제가 1년 동안 전문가 패널로 출연하게 돼요. 신기하죠? 제가 한 거는 정말 해맑게 힐링 캠프 출연해야지 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정했을 뿐인데 그 다음에 진로와 진학에 대한 부분들을 21일간의 큰 틀을 세우는 거예요. 21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어떤 행동이 뇌내 피질에서 뇌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즉 그냥 행동을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21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꾸준히 어떠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모든 중요한 거는 솔직한 거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보통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든데 시간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한 거. 이게 안 되면 안 돼. 내 생각에 지리산고등학교의 어떤 문화처럼 형성될 수 있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니네 학교 애들이 좀 더 잘할 것 같은 내가 좀 기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게 설레. 잘 될 것 같고 시험 3주 전에 3번의 점검을 해주는 거야. 시간 관리장을 점검을 해주는 거야. 이제 기획한 친구들이 언제 점검해요? 점검 기준은 어때요? 이걸 쓰면 너희들한테 이런 도움이 돼요. 예시는 이래요. 라고 하는 것을 공지해 주겠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니네들이 시간 관리장을 작성을 하면 되는 거야. 구성은 내가 나를 말하다 라고 해서 내가 누군지 알고 그 다음 버킷리스트를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경험하고 싶은 거 바탕으로 이걸 쓴 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진로 탐색과 그 다음에 진학에 관련된 걸 조사하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미션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스텝 4라고 하는데 나오는 지필평가 분석들, 큰 틀, 어디까지 왔나가 시험을 대비하는 데 니네한테 도움이 될 거야. 3번의 점검을 하는데 첫 번째 점검에는 지필평가 분석들이라고 하는 거랑 큰 틀이라고 하는 건데 지필평가 분석들은 별건 아니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적어보고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를 파악하는 거야. 지필평가 분석들의 구성은 과목, 교재, 범위, 중점사항이야. 그럼 너희들끼리 얘기해서 예상된 시험 범위 그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중점사항들이 있지.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맥 영어 단어라고 하는 거 시험 나오기 때문에 3주 전에 무조건 외워야 되고 본문을 구석구석 암기하지만 않으면 안 돼.
본문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3월 모의, 4월,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지문이 나와. 그거 공부해야 돼. 그러면 과목별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점사항을 적는 거야. 학습시간 분석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무작정 열심히 엄청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 생각보다 사람마다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 근데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은 2시간인데 내가 4과목을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 사실은 30분씩밖에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때는 많은 과목, 적을 때는 적은 과목을 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내가 계획 세운 게 무너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 지필평가 분석들을 베이스로 큰 틀이라고 3주 동안의 계획 세우는 거야. 느낌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지. 일단 시험 2주 전 정도까지는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하고 2주 전부터는 암기 과목 들어가야 되겠고 3일 전에는 그 전에 공부하는 것들 진행해야 되겠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감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조금씩 문제 푸는 것 영어 암기한 것들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 2주 전에 암기하고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틀로 얘네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주간 계획표를 점검하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점검에는 어디까지 왔나라고 하는 것을 해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어느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범위 중심이라면 어느 정도 진도까지 나갔는지 과정 중심이라면 나는 부교재와 교재, 워크시트, 전년도 기출문제 그 다음에 내가 풀렸던 오답 노트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거. 공부를 할 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것이 내가 어디를 가고 있나를 보는 건데 그래서 어디까지 왔나라고 하는 것을 얘를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주간계획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같은 과목 같은 줄 쓰기, 분량 중심 계획 세우기, 그 다음에 확인하기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공부 외에 하는 일들을 적는 게 되게 중요해. 시간관리장이라고 하는 게 학습 플래너가 아닌 이유는 내가 하루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게임은 뭐 해야 돼? 게임, 운동은 운동, 플랭크, 스쿼트 이런 식으로 공부 외에 하는 일 아니면 친구들이랑 꼭 하는 뭐 덕질 같은 것들도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히 야심차게 준비한 게 몸짱맘짱이라고 하는 게 있어. 몸짱맘짱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쓴 다음에 여기 보면 요일별로 OX 세모를 칠할 수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게 몸과 마음의 관리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뭐 기도하기, 명상하기, 뭐 말씀 보기, 착한 생각하기 근데 좀 구체적인 거 착한 생각하기 하면은 너무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물 1리터 마시기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장 5바퀴 돌기라든지 아니면 친구 시간관리장에 응원 메시지 써주기 이런 것도 좋다? 그러면 여자애들끼리 너무 오글거리면서 아 네가 있어 너무 행복해 이러면 학습 시간 적는 거 있어. 학습 시간을 기록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루즈하게 이렇게 공부가 늘어지는 친구는 진짜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 적으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만약에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좀 늘어진다고 하면 분량과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 내가 50분 동안은 수학 문제 15문제 풀어야지 시작! 그리고 풀고 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해. 그래서 학습 시간에 대해서 적어보는 거 좋겠고요. 그다음 투데이즈에는 하루에 대해서 내가 감동받은 말들 있지. 지필평가 분석틀, 그다음 큰 틀, 첫 번째 점검, 두 번째는 주간계획표와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알아다. 세 번째 점검에는 주간계획표와 어디까지 왔나를 하고 시험을 보고 끝나고 나서 소감문을 모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시상해갖고 시험말장 붙여놓으면 그걸 보고 아까 전에 뒷걸음질 타고 넘어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듯이 아 얘도 되게 힘들었구나 나처럼 아 얘도 나처럼 부족하구나 근데 이렇게 극복이 됐구나 나도 해봐야지 라는 치열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획단은 기획, 홍보, 그 다음에 문서 기획은 미션을 뭐 할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점검을 하고 어느 곳에서 점검을 하는 게 좋을지 동기부여를 위해서 어떠한 이벤트를 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을 하는 친구들 문서라고 하는 친구 애들이 왔을 때 슈퍼스타디 도장을 이렇게 찍으면 얘네들이 점검 받은 애와 안 받은 애들을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명렬표에다가 그거를 정리해서 엑셀로 정리하는 친구. 홍보는 여기 있는 남학생들 지금 동기부여 엄청 됐지만 시간관리장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점검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거든? 그러면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에 내일은 슈퍼스타디 점검하는 날입니다. 몇 페이지입니다. 기적을 공부하라 슈퍼스타디 막 이러면서 교실 돌아다닐 친구들 기획단 친구들이 맨 앞쪽에서 도장을 갖고 있어. 그럼 점검 기준표에 따라서 줄을 이렇게 쓰면 여기서 도장을 받고 도장을 받은 친구가 뒤로 가서 명단에다가 체크하고 이렇게 가는 약간 모던 타임처럼 엄청 빨리
그 다음에 이번에 선생님이 하나 추가한 건데 니네 학교하고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한 가지를 더 소개하면 팀플 시간 관리라고 하는 거야. 팀플 시간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거에 대한 설명은 13페이지에 있고 이거에 대한 미션지는 아까 말한 소감문이 맨 뒤에 있으면 소감문 앞에 보면 여기 이렇게 팀플 시간 관리 표가 있어.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게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하나거든. 메타인지라고 해서 인지라고 하는 건 내가 아는 거지.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는 인지에 대한 인지인 거야.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이 메타인지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 노트 필기법이라든지 시간관리 방법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인드 맵 만들어낸다든지 수업을 들을 때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이라든지 스터디 그룹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탁월한 어떤 사람이 부족한 사람의 원인을 분석해주고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해준 다음에 그것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또 다른 목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주도 학습의 정의야. 셀프 레귤레이션 러닝이라고 하는 게 자기 조절 학습이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코퍼레이션 레귤레이션 러닝이라고 하는 코알렐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스터디 그룹인 거야. 친구들이 3명 정도 있으면 거기서 누군가는 나보다 잘하는 게 있는 사람인 거야. 어떤 친구는 공부 방법을 알고 어떤 친구는 치어업을 잘해. 어떤 친구는 이런 거 대회했을 때 꼭 이기고 싶은 열정이 있어. 어떤 친구들은 뭔가 나대는 거 좋아해서 야 우리 팀 구호 뭐 정할까? 슈퍼스타 D 뭐 그거 말고 우리 뭐 지리고 요지고 여기서 팀이 4명 4인 1팀 하거나 아니면 2인 1팀 하거나 3인 1팀 하거나 4인 1팀 할 수 있는데 또 마이웨이인 친구 있어. 1인 1팀 하는 친구도 꼭 있긴 있어. 근데 2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팀플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야.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선생님들이 케어링 해줄 수 없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선생님이 되는 거야. 관리를 해주는 거야. 혼자 시간관리장 쓰다 보면 포기하게 돼. 우리가 할 거를 정하는 거야. 근데 이게 팀플 리스트가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있어야 돼. 개인이 하는 건 시간관리장 꼭 쓰기, 뭐 아침밥 꼭 먹기, 몇 시에 일어나기, 몇 시에 잠자기 이런 것들 뭐 몸관리, 마음관리, 학습관리, 습관관리에 관련된 거 우리가 적을 수가 있겠고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하루씩 돌아가면서 수학 문제 갖고 와서 야 우리는 6시에 급식 먹고 6시에 모여서 수학 문제 한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약간 할리갈리처럼 그거 갖다 놓고 하나 둘 셋 문제 갖다 놓고 먼저 빨리 푼 사람이 딱 와우 진짜 할리갈리보다 재밌는 시간관리 뭔가 애리 아니면 영어 단어 같은 거 하기 너무 좋은데 영어 단어 정해서 니네 수행평가나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야 그거 우리 문맥 영단어 정해서 우리 100개 오늘 외우자. 그 다음에 그 100개 한 친구가 쪽지시험 준비해서 따닥 시험 봐서 누가 제일 많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다. 수행평가 서로 체크해주기 이런 것도 있어. 아니면 수행평가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거. 팀의 역할이 있어야 돼. 팀 역할. 선생님 천재야. 이름을 이렇게 줬어. 싹싹이는 뭐냐면 성격이 싹싹해서 전체 친구들 리드할 수 있는 조장 얘기해. 쓱쓱이는 쓱쓱쓱 쓸 수 있는 친구야. 그래서 팀플 종이를 어딘가에 종이에 니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붙여놔.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요 팀플 리스트 종이를 쓱쓱이가 4명 거를 다 거기다 체크를 해주는 거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다음에 쏙쏙이는 쏙쏙쏙쏙 머리에 들어올 수 있는 공부 내용들을 친구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씩씩이는 씩씩씩씩 애들이 씩씩 너무 화나서 씩씩거리는 친구 있거나 아파서 씩한 친구 있으면 영웅은 죽지 않아요.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뭔가 치열업 시켜주는 친구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뭔가는 하나 걸리거든. 그래서 2명, 3명, 4명이 한 줄, 5명 굳이 우리는 5공축 하다 이러면 5명이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2명, 3명을 찢어서 하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을 해. 칸을 만들어서 하면 되거든. 그래서 팀 역할 정하고 우리는 언제 모이자. 그래서 팀별 모임으로 황의표를 체크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뒤에 있는 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4주 동안,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면 내 생각에 시험 전까지 해서 이 표가 할 거야. 아니면 3주 정도 부담되면 시험 일주일 전에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3주만 해도 되고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다 나 초대해놓고 뭔가 나 소수아비처럼 세워놓은 다음에 지네들끼리 막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그냥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위안을 얻어서 지네들끼리 뭔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 기획단들이 계획서에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거 할 때 팀플 시간 관리라는 걸 병행해서 하면서 혼자 하지 않고 친구들이 뭔가 치열업 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이게 도움이 되겠다.
설레는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 오면서 시간관리자가 뻥튀기를 들고 오는데 사람들이 너 비가 와서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 모든 나무의 냄새들이 나한테 이렇게 향수처럼 미스트처럼 모아서 차를 타고 오는데 나한테 선물처럼 내려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와, 내가 온다고 또 비를 내려서 지리산 향수 나한테 뿜뿜 해주네. 너무 싫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행복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해요. 까르띠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싼 보석이랑 시계 파는 회사에서 광고를 냈는데 여기 딱 엄청 큰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딱 있어. 근데 그 주변은 다 뭐냐면 이끼, 풀, 낙엽잎 이런 거예요. 근데 지면에 95%는 이끼하고 풀인데 사람들은 그 지면을 보면서 헐 대박, 저거 진짜 갖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 면에 3%도 되지 않는 부분만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우와 대박 이라고 이야기해요.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은 100으로 봤을 때 행복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너 지리산고등학교 가면 뭐가 좋은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거 보면 너무 설레. 니는 그거 모를걸? 나 보고 애들의 표정이 변하는 거. 걔네들이 나 때문에 변화돼서 대한민국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난 그게 너무 설레. 니네들 들어왔을 때 되게 굳어 있었지만 나를 보면서 웃어주는 그 모습이 나한테 너무 행복한 모습이었고 오늘 여기 온 게 후회되지 않는 쪽이거든요.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니네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기에는 이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딴 사람보다 너무 많이 받은 사람,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갖고 딴 사람들보다 똑똑한 두뇌를 가졌다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너희들이 가진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그들이 누군가 행복하게 해주는 지리산고등학교 취업자입니다. 제일 큰 꿈을 꾸는 것은 결국에 네가 누군가의 꿈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적을 공부하라 슈퍼스타디라고 하는 말이 기적은 공부하는 기적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기적은 공부해서 학습해서 내 안에서 계속 꾸준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슈퍼스타 스터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을 만드는 여러분. 선생님께서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제 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인데 혹시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이 슈퍼스터디를 진행하시는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없을 때 나누면 안 되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뭔가를 준비할 때고 네 안에 흘러 넘칠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퍼주더라도 내가 목마르거나 죽지 않을 시기가 오게 될 텐데 더 많이 퍼주려면 두 가지. 내가 넘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야 되고 내 그릇을 더 이상 키우지 않고 나는 이 정도에 좀 만족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 이 두 가지가 되게 많이 나눌 수 있고 내 마음이 좀 풍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차렷, 인수, 네. 연락 다 받아줘요. 힘들고 살다가 힘들 때 있잖아. 아니면 배고플 때 이럴 때 연락하면 돼요. 서울 왔을 때 아는 사람 없을 때 있잖아요. 네, 오시면 그냥 선생님 맛있는 거 사줘요. 너무 걱정할 건 없는 거는 연락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니네들은 약간 불안하다.